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에 대해서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좀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도 소수라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주면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겠는가. 역시 그 소수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공동체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유산 기부 운동을 좀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MBC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내 강의를 좀 촬영을 하겠다 해서 그게 뭐 강의의 일부이기도 하고 하니까 먼저 그것도 먼저 이야기를 함으로써 MBC가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독교적인 것에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도 교수께서 소개한 것 하신 것처럼 제가 나는 국민운동 본부의 이사장을 맡아있는데 이 사회의 기부 문화를 좀 활성화해보자 그런 단체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기부가 아주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의 기부가 세계에서 81번째, 그러니까 매우 뒤떨어진 수준이었죠. 81번째 순위가. 그런데 우리가 2010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해 끝에 2011년이 되니까 57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올라갔죠. 그리고는 지난해에는 45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다른 이 문화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또 민주주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기부는 아직까지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 13번째, 문화 수준도 상당히 높고 교육 수준도 세계 한 6번째, 또 문맹률은 세계 제일 낮고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뛰어나 있는데 기부가 45번째라는 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그저 막연하게 기부하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산을 기부하는 운동을 시작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유산 기부와 관계해서 공청회를 열었고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의 몇 지도급 인사들이 우리가 이 유산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소위 참행복 나눔운동이라는 단체를 결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한 100여 명이 근 200명이라고 해요.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산을 얼마나 기부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건 아니고 유산의 일부를 적어도 기부하겠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200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1984년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전이죠. 그때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언론계 경향신문 편집장으로 했었던 김경래 장로가 그분이 주동이 됐습니다. 한국인리 사장으로 됐었던 최태석 장로님, 또 서울시장도 영희대학을 설립하신 유상근 장로, 이분들이 다 이렇게 회원이고 또 국무총리로 계셨던 그런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한빈 죄송합니다. 이한빈 박사님 그분도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 모임은 상당히 라디칼합니다. 유산의 70% 이상을 사회로 분할하자. 그렇게 했으니까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자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내가 강의한 것 때문에 시작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뭐 좋은 강의를 한 것 같지 않은데, 내 강의에 작업을 받아가지고 이걸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데 가입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 가입하신 분들은 다 자녀들이 벌써 상당히 성공해가지고, 유산 안 배워도 될 그랬고, 나는 그때 40대였으니까,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그만한 성공을 거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그런 모임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난 또 가입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매년 유서를 쓰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년 유언을 써야 됩니다. 내 재산은 어디 누구에게 빚을 얼마나 졌고 하니까 내 재산의 적어도 70% 이상을 사회에 반환한다. 만약에 뭐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기부할 수 있지만 죽은 뒤에는 자녀들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에 또 하나는 그러나 자녀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면은 유산 남겨 좋다. 그런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강요하지 않는다, 권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만 알리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인들의 그 자식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좀 당신 유산 그 자식에게 주지 말고 사회에 환원시키십시오. 조금 미안한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압력을 받는 것을 조차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강요는 하지 권면도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만 알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 정의와 관계가 되는데 내가 그때 강의할 때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 삶을 시작할 때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야지 100m 경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선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10m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20m 앞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삶을 시작할 때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명하다. 이게 정의의 문제가 그것을 그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한 10m 앞에서 시작한다는 거, 삶을 시작한다는 거,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마 그때 제가 제일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생각에는 이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은 옛날에는 우리의 삶이 주로 자연에 의하여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환경이라는 건 주로 자연이고 기후가 좋으냐 나쁘냐 땅이 기름지냐 아니냐, 비가 잘 오느냐, 햇빛이 잘 비치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뭐 지진이 나느냐, 화산이 터지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능력 혹은 그 부지런함, 이런 것이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샘물에서 이 옹달샘에서 물을 퍼다가 식수를 했는데 뭐 사시장천 땅에서 물이 솟아나니까 물을 떠다가 우리가 식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음식에 먹고 그랬던 근데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통에 가서 물 퍼오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물을 한 잔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수한 사람의 손을 거쳐야 우리가 물을
수돗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도국에서 뭐 물을 길어다 그걸 정화를 해야 되고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야 되고 또 아파트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라면 자연 물은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게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펌프로 물을 잘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또 전기가 필요하죠. 그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발전하려면 또 이거 기름이라든가 원자로라든가 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잔 먹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계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또 우리의 삶이 넉넉하냐 하지 않냐 이런 것은 사실은 사회에 의하여 결정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결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자기가 능력이 뛰어났고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돼요. 오늘날은 어떤 사회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혹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하지 않느냐 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비들 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그 멋진 환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 거. 저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뭐 병이 나면은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근데 그건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부지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학생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에서도 내가 할 때는 뭐 이런 강의실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 불기 하나 없는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할 때 도시락을 먹으려니까 도시락이 꽉꽉 얼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이 얼음을 깨가면서 그것도 무슨 뭐 양지바른 쪽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깨가 얼음을 깨 먹으면서 그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은 이렇게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사회의 비를 엄청나게 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내보다 더 많이 졌고 어떤 면에서 나는 또 이만큼 잘하면서 또 많은 사람의 흔들리면서 또 다른 사람 신세를 많이 졌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빚이 훨씬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유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남길 만한 재산을 모았다 하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그만큼 사회에게 덕이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내 것만 더군다나 뭐 내가 가령 능력이 다가 해도 엄격하게 따지면 그 능력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부모의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람이 되게 능력을 가진 거지. 내 거다 하기가 참. 또 내가 부지런히 일했다 했을 때 부지런하다는 것도 양육,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아, 주위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나올 정도로. 내가 너무 이 결정론적인 모든 것이 환경이고 모든 것이 사회 때문에 된다.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선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 나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덕으로 영위하고 있다. 우리가 잘된 것, 못된 것 거의 상당 부분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래서 내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스스로 좋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상하지.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나만큼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그야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가, 사업일 때 환경이 나빴다든가, 뭐 건강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보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마음이 착해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이에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의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것 이상으로 좀 더 돕자. 이것이 어떤 것은 기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까지 이제 그 기부를 주는 사람, 기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기부를 받는 사람의 입장, 여러분 아마 이제 그쪽에 이 유산을 받는 쪽에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앞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출발할 때 공연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부모를 만나서 좀 앞에 나가서 출발한다는 게 이건 엄청난 혜택이라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참 고맙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되죠. 내가 내 노력으로 아니라 부모의 노력으로 이만큼 됐다.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이제 그 40대 여기 가입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때는 어렸죠. 지금 이제 하나는 장가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직장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그 가입했다는 걸 뭐 내가 정식으로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야기하는 걸 아이들이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로 당구도 못 간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불평이 없어요. 아이가 하나 그 장점은 어릴 때부터 이제는 내 살아야지 아버지 묻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엄청나게 전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산을 남기지 않아도 또 살 만큼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전셋집을 살다가 집을 하나 샀는데 마땅한 전셋집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집을 조그마하게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유산도 안 줄 테니까 뭐 조금 빌려줄 테니까 그건 뭐 갚지 마라. 그랬더니 안 된대. 갚겠대. 그래서 갚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 딸도 그 전세 올라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딸도 마찬가지. 야 이거 저 정도는 뭐 빌려줄 테니 안 갚아도 된다. 그랬더니 기어코 갚겠다고 벌써 갚았습니다. 한편은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뭐 그 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걔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비라고 딸이 하고 사랑을 받고 제가 사랑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당히 떳떳하죠. 자기가 떳떳하다. 우리 아버지 신서도 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는 교육과 양육 그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양육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 이상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좀 그런 태도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 다른 사람이 가난했을 때는 저 사람은 사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그건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저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훌륭해서 성공했다. 내가 성공했을 때는 내가 사회의 덕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됐으면 이거 내가 잘 훌륭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저 사람 참 훌륭해서 그렇게 내가 비참하게 됐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다른 사람이 비참했을 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회를 잘못 만나서
이런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유산도 그런 관점에서는 그 유산 기부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박사님 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운영하다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 아니에요. 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갈등이 지수가 높은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좀 유산 기부가 좀 늘어나면은 아마도 사회에 좀 갈등이 줄지 않겠나 그런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형식이 처음에 25분 강의하고 한 10분, 15분 토론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그랬는데 30분이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질문을